자, 드디어 11월 마지막 거래일이 마무리가 됐죠. 그러면서 한국항공 우주도 이제 12월 달 월말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월봉이 다시 하나 생기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11월의 성과 다시 한번 좀 돌려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거두절미하고 장이 딱 하나로 좁혀졌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상승 종목 정말 무지하게 많았다. 그런데 코스피는 재미가 없었어요. 마이너스 1.5% 하락을 했는데 코스닥만 3.71%. 이거 장중에 나온 뉴스 하나 때문에 그런데 코스닥을 키우겠다 하면서 정부에서 강력하게 정책으로 드라이브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이제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워낙 파이가 좁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게 되면은 그 영향이 가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코스닥이 소형 중형주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만 올라도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월봉 마지막 날에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돌진 않았어요. 다만 이 한국항공 우주는 현재 차트가 좀 괴랄한데 KRX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누리호 발사는 완벽하게 성공을 했고요. 이 누리호 발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의미하는 바들이 있을 거가 될 텐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이제 수급을 보면은 여전히 또 금융투자랑 기관계는 하고 있다라는 게 이 친구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행렬은 12월이 돼도 아마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 전체적으로 관심도가 코스닥으로 좀 몰려가고 있는 이 시기에 하나 둘씩 계속해서 이제 저점을 높여가는 애들이 진또배기예요. 결국에는 코스닥을 올리더라도 코스피 5천을 올려야 외국인 자본들이 들어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밑작업을 지금 하는 거고, 전 개인적으로 12월 이제 연말 다가올 때쯤이면 한 15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 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한국항공 우주를 보유하신 분들 많을 것이고, 주봉으로 봐도 이렇게 움직임이 크지 않은 종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칠 수 있어요. 절대 지치지 마시고, 시장이 이렇게 뭐 정책에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나 이런 거에 지금 당장은 이 한국항공 우주의 조명이 안 오더라도 이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한국항공 우주가 이번에 해놨던 성과가 뭐냐면은, 첫 번째 일단 방산에 대한 매출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기업이죠. 방산 매출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고, 이제 우주항공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여러분들 보셨죠? 그 누리호 방송, 누리호 라이브 방송 유튜브 동시 접속자가 17만 명이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공식 그 유튜브 계정만. 그럼 뭐 MBC, KBS, 기타 뭐 유튜브 라이브 다른 애들 그런 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봤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 많이 보고 뉴스로도 나오고, 그래서 그 다음날 이재명 대통령도 우주항공 시대 열렸다라고 축하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거 그러면은 전국에 있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봤다는 소리예요. 자, 나열을 해보자는 거죠. 현재 이제 우주항공 경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인공위성 쏘아 올리는 회사들, 국가들이 몇 개 없죠. 러시아, 미국, 영국, 인도, 중국, 뭐 대표적으로 꼽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 외에 뭐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국가들도 있는데, 이 친구들 거의 다 뭐예요? 패권국들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건데 왜 우주항공을 하고 있냐가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AI가 발달이 되면서 초연결 시대가 되고 있죠. 해저 케이블로 인터넷에 쏘는 것들이 거의 기본이고 가장 안정적이고 비용도 가장 싸니까 현재는 그게 주류가 되어 있는 건데, 이제 AI가 인공지능도 되면서 특히나 이제 피지컬 AI가 나오잖아요. 실제로 AI가 인간 세상에 존재해서 물리적인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이 세계로 넘어가거든요. 이거 되려면 뭐 해야 되냐면은 저궤도 위성을 엄청 많이 띄워야 되는 거예요. 저궤도 위성.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저궤도, 중궤도, 고위도 이런 식으로 보통 나오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와이파이가 생겼네. 요게 여기가 저궤도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쏘아 올린 게 여기다 쏜 거예요. 중궤도 위성이. 여기를 이렇게 다 통과하면서 여기까지만 올라갔고, 여기까지 가는데 12개의 유닛 위성들을 쏘아 올린 거예요. 위성들. 그러니까 12칸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12인승 승용차에, 저는 경기도 화성에서 내릴게요. 서울까지 가는 길인데 저는 뭐 파주에서 내릴게 해가지고 다 내린 겁니다. 다시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우리가 저궤도 위성까지 쏘아올릴, 여기다도 쏘아올릴 가능성이 있는 거고, 중위도까지 쏘아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럼 이 자리를 파는 겁니다. 자, 서울까지 가는데 타실 분 타세요. 택시 타는 것처럼 버스 타는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저게 돈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거를 누가 했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이 우주항공이라는 게 태동을 하기 시작하면은 누군가는 관리 감독하고 규제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한국항공우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애초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한국항공우주로 지금 상장되어 있는 거니까 이거에 관련해 가지고 권한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양이 돼. 이거 여러분들 정말 시간 지나면은 이 가치가 증명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 이 주가가 안 움직여 가지고 많이 괴롭고 하다라는 소리인데 이거는 제가 매번 여러분들 단기적인 단타 종목으로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단타 필요하신 분들 뒤에서 설명 한번 드릴 테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여러분들 12월 한 달 동안은 저점을 올리는 거에 집중을 좀 하고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이걸로 한 번에 재미가 없을 겁니다. 근데 20만 원 딱 돌파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살 거야. 왜 20만 원이냐면은 10만 원대는 비싸 보여요. 왜? 9만 원에서 방금 올라온 것 같거든. 그리고 횡보도 많이 하고 실제로 조금만 밀면 9만 원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20만 원이 되잖아요. 이상하게 우리나라 증시는 20만 원에 강력한 지지란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야? 네이버 20만 원대에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고 팔고 하죠. 그리고 NC소프트 얘도 20만 원에 뭐가 있어? 근데 이 20만 원 벽을 깬 애들이 있죠. AP. 그리고 우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20만 원대 꽤나 고비를 좀 했습니다. 요 구간대 보이시나요? 이 구간이에요. 20만 원. 그러니까 이 20만 원을 제가 왜 말하냐면은 결국에는 한국항공우주는 20만 원을 갈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이때 주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10만 원 아래에 있다. 왜 그러냐면은 봅시다. 이건 매번 설명하지만 10만 원 샀던 사람들이 20만 원이게는 수익률 몇 퍼예요? 100%죠. 원금에 더블 갔습니다. 20만 원에 산 사람들이 40만 원이 가야 더블이 되겠죠. 근데 10만 원에 산 사람이 몇 퍼센트? 400%죠. 그러니까 이게 가면 갈수록 수익률에 대한 격차가 벌어집니다. 20만 원, 21만 원, 22만 원, 23만 원 갈 때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이런 종목들을 사놔야 돼요. 여러분들 우주항공 안 하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경쟁력이 대부분 없다니까요. 반도체, 조선, 원전, 자동차 좋지만 지금 뭐에 자꾸 시달리는 거예요? 관세 때문에 우리 죽어나가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트럼프가 밀고 당기는 거에 따라서 환율 미친 듯이 뛰고 있고 이거 벗어나려면은 우리나라도 독자적으로 돈 벌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주항공에 대해서 지금 그 길이 열렸다니 이거 안 하면은 우리나라 미래가 없어. 여기에 내년에 정부가 바뀌게 되면은 신년사를 얘기하겠죠. 우주항공 시대 1000명 안 하겠어요. 100% 아니 200% 합니다. 장담컨대 이 얘기 나와요. 그럼 그때 되면은 주가 미친 듯이 그거 믿고 홀딩 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 이 구간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단타 치세요. 제가 단타 강의를 해드릴 건데 바로 이어 설명하자면 자, 그래서 단타 매매를 어떻게 했는지 제가 이제 기록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걸 100만 원으로 저는 항상 고정을 하고요.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매매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로봇 관련된 테마들이 상당히 강세였죠. 우린 PTS 54%를 시작해서 산일전기와 세로닉스에서 크게 먹었습니다. 그 뒤에는 안전하게 Y바이오로직스랑 엑스게이트 한농화성으로 이런 식으로 900만 원이 채워졌고요. 1000만 원이 되는 순간 혹은 그 근처에 나갔을 때는 저는 거기서 멈추고 다시 한번 더 리셋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대로 복리로 불리면은 뭐 몇 개월만 지나면은 워렌 버핏보다 돈 많아지겠죠. 근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100만 원 시작해서 1000만 원 근처에서 마무리하고 다시 11월 달 들어와서 대한전선 9%, 7%권에서 마무리 짓고 카티스가 대박이 났어요. 카티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차트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적으로 2,000원에서 3,800원까지 초급등을 했던 종목으로 거의 90%가 나왔죠. 그런 다음에 이수페타시스도 참 큰 효자였습니다. 23% 상승을 해줬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날 11월 21일 날 BNK 제3호 스펙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때 시장이 엄청 조정 장세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자금이 강하게 몰릴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2,980원에 샀던 게 7,0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장중에 3% 상승이 나왔고요. 그때 11월은 조기 달성이 되어서 중간 정산을 한번 했고요. 864만 원에서 마무리를 짓고 나서 다시 한번 더 100만 원으로 스타트를 했습니다. TNS 로보틱스 23%, 대동기업 17%, 알트 같은 경우에는 20%. 신규 상장주들이 최근에 들어 좀 많이 상승세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뮤노시아 7,700원에서 1,050원에 매도가 나가게 되면서 200만 원 다시 달성해서 더블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누적 수익률이 660%인데 11월 달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12월 달부터 다시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도 안 되는 수익이 가능하냐 실제로 어떻게 나가는지 제가 기록을 남겨놨는데 지금 보시면은 어제 11월 25일 날 알트 같은 경우에는 장 열리면 시장가로 달려들겠다 이유까지 설명드렸죠. 왜 그래요? 시장이 급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신규 상장주가 유통 물량이
물량이 잠겨 있어서 손쉽게 상한가 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언제 말씀드렸어요? 제가 오전 7시 31분에. 그러면서 이날 당일날 알트는 장중에 상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유까지 다 설명드렸어요. 오늘 시장 급반등세가 나오면은 자금 일시적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 몰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날은 개별주로 자금이 몰리게 되면은 상한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이런 트렌드까지 다 짚어드린다. 그래서 함께 하실 분들은 010-4438-5734 여기로 단타라고 문자 주시면 되시고요. QR코드로 한 방에 시청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조금 더 드린 다음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이뮤노시아도 여러분들 최근에 들어서 좀 수급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차트가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윗꼬리가 계속 달리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거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패턴인데, 이뮤노시아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기업인데 신규 상장주입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물량 체크 구간을 일부러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대량의 거래를 발생시킨 다음에 주가를 급등을 했던 그 지점보다 아래로 깨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투매가 나오죠.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의 물량들은 흔히 말해서 개미 털기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본인들이 거의 손바닥 안에서 핸들링이 가능한 종목들이에요. 이런 경우에 설명을 써놨죠. 세력들이 지속적으로 매집을 해놨던 종목이고 윗꼬리가 지속적으로 발생 중인데 주가가 빠지지 않고 그대로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 여기서는 더 날아갈 가능성도 있지만은 우리는 목표 주가 1만원 전에 9천원에 매도하는 걸로 생각하고 장 열리자마자 달려들겠다. 오전 8시 8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뮤노시 어떻게 됐습니까? 17%가 나오면서 이렇게 매매가 마무리가 됐죠. 11월은 더 무리하지 않고 여기서 마무리하겠다라고 인사 말씀 올려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12월 달도 준비를 할 겁니다. 연말 산타랠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매 같이 하실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 있어요. 핸드폰을 보시는 분들은 요거 누른 다음에 이 파란색 글씨 있어요. 입장 링크라고 써놨습니다. 요거 터치하면은 바로 이제 문자 메시지로 들어갑니다. 문자 메시지 그냥 전송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이 QR코드 스캔하면 바로 됩니다. 그래서 100만원으로 출발을 할 거예요. 뭐 많은 돈도 필요 없고 우리는 딱 100만원으로 출발을 해서 단타반 2기생들을 모집을 하는데, 요거는 10월, 11월 제가 목표를 조기 달성을 했기 때문에 착순으로 진행할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지면은 컨트롤도 안 되고, 그리고 종목도 아무래도 이제 수급이 분산되다 보니까 극소수의 인원들만 데리고 하는 게 저도 좀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여기 영상 상단에 있는 번호 010-4438-5734 여기로 단타라고 남겨주시거나, QR코드로 핸드폰 2개이시거나 PC로 보시는 분들은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신 다음에 여기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 핸드폰 갖다 대기만 하면은 문자 앱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넘어가요. 바로 신청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중요한 게 지금 이 단타반 2기생 모집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 10월하고 11월이 정말 잘 됐어요. 그래서 조기 달성이 됐기 때문에 12월 달은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고 12월 달 시작되면은 그때부터 달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여러분들 신청을 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 여러분 이거 뭐예요? 선착순입니다. 선착순. 그래서 신청하실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여기서 잠깐 멈춘 다음에 문자 보내고 시청 이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근데 가끔가다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단타가 손이 너무 느려서 이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종목 같은 것도 하나씩 꼽아드려서 여러분들한테 황금주라고 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역대급 종목 2개가 나왔죠. APR 같은 경우에는 바닥 대비 400% 상승을 했었습니다.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2월 11일 날 언급을 했었고, 이때 당시에 52,000원 하던 종목이 APR 같은 경우에 지금 20만원이 훌쩍 넘어가죠. 지금 팔아도 400%가 넘습니다. 2달 만에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하나비전 같은 경우에도 동일 타이밍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 그러니까 묵혀두기만 하면은 단기적으로 2배, 3배 정도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단타는 어렵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종목도 하나 구해 놨으니까 상단에 있는 번호 010-4438-5734 여기 문자로 다라고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이 종목에 대한 설명 이어서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들 정말 깜짝 놀랐을 겁니다. 여기 지금 동네 아저씨들 회식하는 자리인 것 같은데, 젠슨왕 그리고 엔비디아 CEO죠. 여기 정의선 현대차 회장 그리고 이재용 회장, 서로 셋이 합치면은 순자산 금액이 수백조가 넘어가죠.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이것이 우리나라 전 세계 모든 이들의 주목을 끌었는데 그 이유가 있었죠. 이번에
엔비디아 젠슨항은 우리나라를 방문을 해서 엔비디아와 상호 협력 주요 내용을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총 26만 장 규모의 반도체 칩, 그러니까 14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요게 지금 우리나라 AI 산업에 큰 힘이 될 텐데, 이 자산 규모가 무려 14조 원짜리나 되는 엄청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최근에 들어서 강세를 보이고 있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는 이 소식으로 10만 원을 안착을 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는 8%.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이제 뭐 조 단위가 되든 100조 단위든 1000조 단위든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AI로 돈이 몰리고 있는 게 현재 시장의 상황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 26만 장의 GPU 그래픽 카드를 한국에 들여오게 되면 어떠한 기업들이 수혜를 보느냐? 자,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피지컬 AI로 귀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상황에서 고민이 드실 겁니다. 도대체 어떤 종목을 사야 내가 저런 상승, 그러니까 수익을 볼 수 있느냐, 이것이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소개하고자 하는 한 기업이 있습니다. 먼저 저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이 GPU라는 거에 대한 개념부터 좀 잡고 가야 되는데, 하이퍼 스케일러, 그러니까 초대형 이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하이퍼 스케일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지금 보시면 사진처럼 뭐가 이렇게 꽂혀 있죠. 이게 하나가 서버 렉이라는 건데, 여기에 그래픽 카드가 쭉 꽂히게 되는 거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 하면은 최근에 들어서 뭐 열이 엄청나게 발생한다 해서 원자력 발전도 뜨고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전력의 소모량이 얼마나 크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가 나오나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 헤어드라이기 있죠. 가정용 헤어드라이기가 700W 정도로 사용해요. 그런데 이 헤어드라이기를 가장 센 강풍으로 뜨거운 바람을 쏠 때 24시간 가동하게 되면 한 700W가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게 이 엔비디아 H100 GPU 카드가 사용하는 전력량과 동일하고요. 그러면은 이 엔비디아 GPU H100이 8대가 꽂힌 게 이게 보통 통상적인 데이터 센터 서버 렉 한 대에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게, 데이터 센터 서버 렉 한 대가 사용하는 전력량은 얼마나 크냐, 이게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이 데이터 센터 서버 렉 한 대에는 가정용 란로 이 수십 대가, 그러니까 5대 정도의 전력 사용량이 된다고 합니다. 요거 하나 여러분들 겨울철에 틀면은 온 방 안이 따뜻해지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용 란로 수십 대가 좁은 방 안에 동시에 틀어진다면 얼마나 덥겠습니까? 따뜻이 아니라 더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난로 50개짜리 묶음이 수백 그리고 수천 개가 들어있는 거대한 창고를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열을 내뿜는다고 하니 이 원전도 원전이고 전력 설비들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무엇보다 이 열을 빼줘야 이 데이터 센터가 화재가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들이 최근에 들어서 주가로도 탄력을 받고 있죠. 참고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 센터의 냉각 비용으로만 한 해에 무려 3천억 원 정도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3천억 원이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얼마인지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우리 서울 잠실에 롯데타워 있죠. 요게 1년 운영되는 전기세가 무려 40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롯데타워 7개 분량 정도를 데이터 센터 하나에서 쓴다는 소리죠. 엄청난 전력 소모량.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들은 최근에 들어서 여러 가지 기술력으로 이 열기를 잡는 데 집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아예 지금 사진처럼 이 물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넣어버린 겁니다. 참고로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물이 아니라 특수 용액으로 전기가 안 통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술력을 업계에서는 액침 냉각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오늘의 히든 종목, 이 액침 냉각을 국내에서 상용화하고 있고 실제로 대기업단과 이미 수주가 있는 기업 하는 곳입니다. 이게 차트상으로 보았을 때 바닥권에서 강한 지지 라인이 생기고, 이번에 조만간 이 전고점 돌파 나오는 타이밍에 도래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되게 안정적으로 그가 상승하는 것 보이실 텐데,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실제 수혜주가 어떤 것이냐 라는 얘기가 하나둘씩 나오면서 아주 강한 상승이 예상이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심지어 이 회사의 재무도 이번 2025년 들어와서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2025년 6월 그러니까 2분기 기준으로 순이익도 113억 원 찍혀 있고요. 지금 보이시죠? 매출액 또한 994억이 전망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올해 들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설치가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되면서 작년 매출을 이미 뛰어넘었죠. 참고로 이 종목은 바닥권에서 누가 많이 매집을 했냐? 기관 연기금도 많이 매집을 했고요. 외국인도 상당히 많이 매집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압도적으로 외국인들이 앞다퉈서 매집 중인 그런 종목입니다. 거의 외국인이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 물량을 다 받아먹고 이미 주가를 상승시키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국내 반도체 핵심 장비사인 땡땡땡땡은 데이터 센터 핵심 제품 생산 중이고 주 고객사로는 LG U+랑 LS 일렉트릭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44만 원을 돌파하면서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줬죠. 무려 바닥에서 몇 배, 수백 배가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보다는 오늘의 종목을 좀 더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젠슨항이 방한 이후 초대형 규모의 하이퍼 스케일 데이터 칠링, 차갑게 하는 기술력과 그리고 액침 냉각 수주 기대감입니다. 25년 매출액은 이런 식으로 성장을 했고요. 이 회사는 신규 증설 사이클이 딱 맞물려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미 대기업단, 특히 LG U+와 24년 12월 공식적으로 액침 냉각 시스템 솔루션 MOU를 체결을 한 바 있는 기업입니다. 시장 규모가 엄청난 성장이 예상이 돼요. 23년에는 6천억 규모에서 올해 1조 4천억 원 정도로 전망이 되니까 시장 규모만 하더라도 거의 2배에 가까운 상승이 나온다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기업의 이름이 궁금하신 분들은 010-4438-5734 여기로 문자로 폭등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 타이밍이 이제 전고점 돌파 타이밍인데 전고점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미 의도적으로 매물 흡수를 위해서 그걸 눌림이 나왔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타오를 전망이라는 거가 되겠죠. 초대형 데이터 센터의 최대 수에 전망되는 기업으로서 시장 규모가 약 1조 6천억 원입니다.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4천억 원대인 거를 감안을 하면은 상당히 매력적인 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외국인이 압도적으로 다수의 매집이 이미 보여드렸듯이 포착이 되었고요. 단돈 몇만 원인 현재 자리이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 이러한 흐름을 타는 종목들은 10만 원을 가는 거는 사실상 거의 기준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연락을 최대한 빨리 주셔가지고 한 주라도 싼 타이밍에 매집이 들어가신다면은 충분히 큰 수익이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0만 원에 매도를 할 생각이기 때문에 2만 원대 여러분들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받아가시면은 5배 수익이죠. 3만 원대 받아가시면은 3배, 4만 원대 받아가시면은 약 2배 언저리, 5만 원대 연락하시면 뭐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고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회사의 주된 추가적인 설명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 주식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는지 비중 조절 이런 것들을 좀 잡아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010-4438-5734 여기로 문자로 폭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개요와 추가적인 설명 좀 곁들여서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이번에 이 종목 말고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종목도 바닥 대비해서 3배 상승이 나왔죠. 제가 드리는 종목들이 대부분 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집을 위해서 주가를 누르는데 이것이 해결이 되는 타이밍에 제가 딱 여러분들한테 캐치해서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매우 좋은 전망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여러분들 받아가시면은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010-4438-5734 문자로 폭등이라 남겨주시고요. 이번 종목이 매도가 나가면 다음 종목도 제가 준비되는 대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연락 꼭 남기시고요.